여러분 반갑습니다. 열정의 훈쌤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복소수에 대한 다양한 개념들을 배워봤습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가 이 복소수를 배운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한 과정이었냐면 이 방정식을 다루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2차 방정식을 복소수 범위에서 다루는 것을 오늘 해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판별식도 한번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그러면 준비됐나요? 네, 저번 시간에 나눠줬던 프린트, 네, 2차 방정식 프린트 준비하시고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문제 기억나나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복소수 풀이하면서 맨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풀 때 여러분이 굉장히 어려워하기도 했고 좀 정리가 좀 안 되면서 끝난 반들도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다시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0이 아닌 세 복소수 알파, 베타, 감마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나 조건이 있고요. 알파분의 베타 더하기 감마분의 알파의 바, 이것을 구하여라. 자, 일단 조건에서 시작을 해야겠습니다. 이제 가 조건을 봤을 때 먼저 떠오르는 식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감마 제곱은 곱셈 공식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2 전체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자, 이게 떠오르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잖아요. 자, 이런 조건은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것을 내포하고 있냐면 0이 아닌 것은 등식의 좌우변에 똑같이 곱하거나 또는 똑같이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그런 좋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알파, 베타, 감마가 모두 0이 아니기 때문에 세 개를 다 곱한 것도 0이 아니겠죠. 그러면 이 나식에서 똑같이 알파, 베타, 감마를 곱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뭐가 떠오르냐면 자, 알파, 베타, 감마랑 알파를 곱하면서 베타, 감마가 살아남죠. 베타 분의 1과 알파, 베타, 감마를 곱하면서 네, 알파, 감마가 살아남고요. 감마 분의 1과 알파, 베타, 감마 곱하면서 뭐가 살아남죠? 네, 알파, 베타가 살아남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좌변은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우변은 0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가에서 얻어낸 식에 적용을 할 수 있겠고 얘가 0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의 전체 제곱은 0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의 전체 제곱이 0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0이라는 사실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제 번외로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보자면 이제 z제곱이 0이면 z는 0이다. 자, 이 말이 기억 이렇게 선다형을 줘서 참 또는 거짓을 판단하는 이런 문제로 나올 수도 있겠죠. 왜냐면 우리가 실수에서는 이제 당연히 성립하는 성질인데 z가 복소수란 말이죠. 그러면 실수에서 성립하는 성질이 항상 성립할 것을 보장받을 수는 없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검증을 했었다. 이런 거 기억나죠? 그래서 요걸 한번 잠깐 검증을 한번 해볼게요. 자, 보통 이제 z를 a 플러스 bi로 두고 a, b 실수로 잡죠. 그러면 z제곱은 네, a 플러스 bi의 전체 제곱이고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2abi가 되겠습니다. 네, 이 z제곱이 0이라는 조건에서 시작하죠. 그러면 뭐가 0이냐면 2ab가 0이 되고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 됩니다. 일단 허수 부분이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a 또는 b가 0이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 케이스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a가 0에서 출발을 한다면 실수 부분에 a 자리 0을 넣어주면 마이너스 b제곱이 0이 되고요. 그 결과 b는 0이 됩니다. 또한 b가 0에서 출발을 한다면 a제곱이 0이 되고요. a가 0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 모두 A는 B는 0을 만족시키게 되고 그 결과 Z는 0이 된다는 사실을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번외로 기억이 Z제곱이 0이면 Z가 0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의 전체 제곱이 0이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0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여기 하나 이끌어낸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앞서서 이제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가 0이라는 식이 있죠. 그래서 요거에서 우리가 뭐 가나에서 최대한 많은 식들을 간단하게 뽑아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살펴볼 것은 구하고자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먼저 알파분의 베타 더하기 감마분의 알파. 일단 알파분의 베타를 어떻게 끌어낼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식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제일 간단하니까 여기서 알파분의 베타를 끌어내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면 네, 알파가 여기 있으니까 베타분의 1을 똑같이 좌우변에 곱해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알파분의 베타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0이고요. 분자 분모에 똑같이 좌우변에 똑같이 알파분의 1을 곱합니다. 그러면 1 더하기 알파분의 베타 더하기 알파분의 감마는 0이 되고 우리가 이 알파분의 베타는 값을 일단 하나 찾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알파분의 베타를 우리가 편의상 Z로 두겠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알파분의 감마가 나오고 감마분의 알파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개는 역수 관계잖아요. 그래서 뭔가 관련성 있게 이유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얘를 일단 Z로 두고 알파분의 감마는 마이너스 Z 플러스 1로 이렇게 이항을 시킬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감마분의 알파는 마이너스 Z 플러스 1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하고자 하는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해볼 건데 알파분의 베타 더하기 감마분의 알파의 바잖아요. 얘는 Z 더하기 바의 마이너스 Z 플러스 1의 분의 1인 이런 값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일단 목표가 정해졌어요. 바로 Z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일사천리로 해결이 되겠죠. 그러면 Z라는 애를 뽑아내기 위한 식이 하나 더 필요한데요. 그 식은 바로 일단 하나를 썼으니까 남은 식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에서 뽑아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여기서 알파분의 베타 꼴을 좀 뽑아내고 싶은데 그걸 어떻게 뽑아낼까 고민해 보니까 일단 이 베타 감마는 좀 쓸모없고 그러면 베타 감마분의 1을 곱해보면 어떨까 한번 살펴보는데 곱해보니까 좋은 게 베타는 날라가고 감마분의 알파 꼴이 여기서 한번 나오고요. 여기 한번 보세요. 감마 날라가면 베타분의 알파 꼴이 하나 나오죠. 그래서 곱해서 계산해보면 자, 감마분의 알파 더하기 1 더하기 베타분의 알파는 0이 됩니다. 자, 이거 확인되나요? 자, 그러면 아까 정해놨잖아요. 뭐라고? 알파분의 베타가 Z라고 정해놨잖아요. 그러면 얘는 베타분의 알파는 Z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알파분의 감마는 마이너스 Z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요거를 다시 적어보면 마이너스 Z 플러스 1분의 1 더하기 1 더하기 Z분의 1은 0이 된다는 식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식은 이제 좀 보기 불편한 게 분수꼴이 되어 있는 게 좀 불편하죠. 네, 그렇지만 이 분모가 일단 0이 안 되는 친구들이라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왜냐면 이 값들이 이제 존재하는 값들이기 때문이죠. 감마분의 알파나 베타분의 알파나. 자, 그러면 곱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뭘 곱해줄까요? 당연히 Z에 Z 플러스 1을 좌우변에 똑같이 곱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Z 더하기 Z에 Z 플러스 1에 더하기 Z 플러스 1. 자, 얘가 0이 된다는 게 나오고요. 정리를 하면 Z제곱 더하기 Z 플러스 1은 0이 되네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눈치를 채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앞서, 어, 이런 친구들을 배웠죠. 이 식을 만족하고, 그러면 z 세제곱은 1을 만족하는 친구. z는 익숙하죠?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꼴. 얘가 바로 z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식을 조금 간단히 만들어 보고 싶은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파분의 베타 더하기 감마분의 알파의 바를 구하는 건데, 아까도 말했듯이 얘네들이 z세제곱은 1, z제곱 플러스 z 플러스 1은 0을 만족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 z 플러스 1은 얘만 남기고 넘겨주면 마이너스 z제곱이 되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z제곱입니다. 그럼 이걸 다시 적어보면 z 플러스 z제곱분의 1의 전체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조금 더 계산을 편리하게 해보려면 분자 분모에 똑같이 z를 곱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z세제곱이 1이라는 것도 쓸 수 있으니까 분모가 0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적어보면 z 더하기 z의 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여러분 우리가 사실 z라는 애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든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든 어차피 두 옥수수 값이 다 켤레이기 때문에 더한다면 뭐가 된다 했어요? 네,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2번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잘 알고 있는 형태로 만들어낼 수가 있었네요. 그리고 사실 좀 확장을 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오늘 배울 거와 굉장히 연관이 있는데요. 2차 방정식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방정식의 형태인데 중학교 버전에서는 이런 2차 방정식은 해가 없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고등학교 버전에서는 이 2차 방정식의 해를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겠습니다. 허수인해도 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허수인 근을 허근이라고 얘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을 근의 공식으로도 구할 수 있는데요. 근의 공식은 이거였죠.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가 0이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였죠. 익숙하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적용을 해보면 근의 공식으로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근데 루트 마이너스 3은 3i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의 공식으로도 사실 이 z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배울 것과 좀 연관이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프리뷰를 해봤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의 풀이 이제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인수분해를 이용한 풀이, 두 번째는 근의 공식을 이용한 풀이였죠. 근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인수분해를 이용한 풀이, 근의 공식을 이용한 풀이는 중학교 때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배우는 건 무엇이냐? 이 2차 방정식은 결국 해가 어디까지 확장 가능하냐면 복소수까지 확장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허수인 근을 허근이라고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간단히 예를 들자면 아까 봤던 뭐 x제곱 이제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라는 방정식을 하나 볼까요? 이 방정식은 당장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근의 공식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이 되고요. 얘는 루트 3i로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방정식은 허수인 근까지 해줘서 두 개의 허수인 근이 나오더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확장을 한다면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2차 방정식은 항상 두 개의 해를 가진다.
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근해 공식을 통해서 적용을 하자면. 자, 인수분해 이용한 풀이는 이제 기억을 되살리는 방면에서 예제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팁을 하나 주자면 ABC가 어디냐면 이제 근해 공식에서 ABC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 ABC가 뭐 복소수까지 확장이 되어도 근해 공식은 유효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보통 ABC를 복소수까지 확장시키지는 않을 거예요. 어, 웬만하면 교과서나 문제집에서 항상 ABC 개수는 실수로 주어질 겁니다. 그렇지만 혹여 그런 궁금증을 생기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번 보죠. 자, x제곱 마이너스 2 i의 x에 자,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방정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방정식은 근해 공식을 이용한다면 x는 짝수 공식을 쓰겠어요. 1분의 b 다시 i 1i죠. i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i 제곱에 마이너스 ac 플러스 1. 자, 그러면 루트는 0이 되고 i가 되겠네요. 실제로 한번 확인해 보면 이 i는 이 ix에 마이너스 1은 플러스 i 제곱은 0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x 마이너스 i의 제곱은 0이 돼서 똑같이 해가 x는 i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인수분해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일단 개수가 뭐 허수라도 뭐 별로 상관이 없구나. 근해 공식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이것도 이제 알 수 있겠습니다. 네, 왜냐면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을 결국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서 이 x를 풀어냈잖아요. 중학교 때.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기백까지는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복소수라도 근해 공식까지 적용할 수 있더라. 네,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예제 1번 한번 연습 삼아 풀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단 한번 읽어보면요. 처음 보는 기호가 나와 있네요. 대괄호 x의 표현인데 이거는 이제 정의하겠습니다.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를 이 대괄호 x로 표현을 하고 이런 거는 가우스 x를 이렇게 읽겠습니다. 가우스 x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우스 2.1을 한번 생각해보면 2.1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기 때문에 2가 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2를 한번 생각해보면 마이너스 1.2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니까 얘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큰 건 같고 마이너스 1보다는 작은 값이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2보다는 큰 거죠. 그래서 소수점을 버리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1.2보다 크지 않은 정수를 택하는 거. 즉 수직선상에서 정수인 점 중에 왼쪽 편에 있는 점을 택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사이에 여기 마이너스 1.2가 있죠. 그럼 이 왼쪽 점 마이너스 2를 택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기호는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근데 가우스 X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요. 잘 알고 있는 기호로 바꾸면은 오히려 쉽습니다. 이걸 이제 대문자 X로 생각하면 2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은 0이 되고요. 여러분 이거 인수분해는 잘 할 수 있죠. 2, 1, 3, 1 마이너스는 어디 붙여줄까요? 여기 붙여주면 되겠죠. 그러면 2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은 0이 돼서 x라는 값이 마이너스 2분의 3 또는 1이 됩니다. 이게 이제 인수분해를 이용한 풀이었죠. 이거를 다시 돌려주면 얘는 가우스 x였죠. 가우스 x의 특징 중에 하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항상 결과값은 항상 정수인 겁니다. 그렇죠. 결과값이 최대 정수로 선택해지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우스 x가 1인 거고 우리가 방정식의 해를 구한다는 것은 x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x의 범위를 구해야 되는데 가우스 x가 될 수 있는 값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가우스 x가 될 수 있는 값들은 1보다는 크고 낮고 2보다 작은 모든 값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x가 여기 어떤 수가 택해진다고 생각해보죠. 1.3이 택해진다면 당연히 가우스 x가 1이 되겠죠.
1.5도 당연히 가우스로 취해주면 1이 되겠죠. 1.9999도 1이 되겠죠. 그런데 가우스 2는 입니다. 왜냐? 네, 2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니까 2도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가우스 x가 뭐 n이 되었다. 그러면 x는 가능한 x는 n보다 크거나 같고 n 플러스 1보다 작은 값. 이렇게 보통 많이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주 여러분이 나중에 문제집을 많이 풀다 보면 굉장히 자주 만나게 될 기호입니다. 그래서 익숙해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답은 일단 해가 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차 방정식이라고 할 수 없어요. 방정식 해가 두 개가 아닌 거죠. 그냥 방정식의 형태고 치환했을 때 2차 방정식에 뭐 그런 꼴이 드러난다. 이 정도로 보면 됩니다. 자, 그럼 넘어갈게요. 자, 드디어 배우게 되었습니다. 2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식을 배우게 되었는데요. 자, ABC가 실수인 2차 방정식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의 판별식을 다음과 같이 하겠습니다.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하면 이 D가 0보다 클 때 서로 다른 두 실근, D가 0일 때 중근, D가 0보다 작을 때 서로 다른 두 화근을 갖는다 라고 했습니다. 다짜고짜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자, 배경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근의 공식에서 일단 나옵니다. 근의 공식 이제 이거 외워야 돼요.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죠. 자, 그러면 이 근의 형태를 결정을 하는 거는 어디서 결정을 하냐면 바로 이 b제곱 마이너스 4ac의 값에서 결정이 됩니다. 이 값이 만약에 음수였다라고 하면 루트 안에가 음수면 허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허수의 꼴, 즉 뭐 굳이 따지자면 예를 들자면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은 0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3이었죠. 이 값 자체가 d가 되는 거죠. d가 0보다 작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두 개의 허수인 근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 플러스 마이너스는 알다시피 두 개의 근이죠. 플러스인 거 하나, 마이너스인 거 하나. 자, 그러면은 만약에 d가 0보다 크다면은 당연히 실수가 되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실근. d가 0인 경우는 중근. d가 0인 경우는 왜 중근이겠어요? 이 d의 값이 0이 되면 2a분의 마이너스 b가 되는 거죠. 만약에 d가 0이라면. 그러면 근이 하나가 되니까 중근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또는 서로 같은 두 실근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자, d가 0보다 작을 때 서로 다른 두 허근 이거 아까 확인한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ax 제곱 더하기 2뭐 bx에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에서 근의 공식을 짝수 공식으로 쓸 수 있었잖아요. 짝수 공식은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쓸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 그러니까 짝수 공식의 경우는 판별식을 이제 b제곱 마이너스 ac의 이 부호를 판단하면 되겠죠. 이게 0보다 크면은 뭐 서로 다른 두 실근 0이면 중근,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 뭐 이런 식으로 판별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 표기를 보통 이 4분의 d 이렇게 씁니다. 왜 이렇게 쓰냐면 뭐 굳이 따지자면 이런 거죠. 원래 계산을 하자면 근의 공식을 적용을 하자면 x는 2a분의 마이너스 2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4b제곱 마이너스 4ac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2a분의 마이너스 2b 얘는 4로 묶어낼 수 있잖아. 4 곱하기 b제곱 마이너스 ac가 되는 거고 루트 밖으로 이제 4가 나올 수 있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가 되고 이렇게 되면
이를 약분할 수 있더라. 그래서 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ac가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어떤 상황이에요? 이 안에 있는 이 값을 d라고 하면 d를 결국 4로 나눈 값이죠. 그래서 4분의 d라는 표현을 뭐 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뭐 이 표현 자체에 너무 연연해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네, 이렇게 짝수 공식을 적용할 수 있는 2차 방정식이라면 판별식도 짝수 공식의 판별식으로 적용을 하자. 네, 여기까지. 이제 한번 적용을 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두 개가 있네요. 근데 하나는 실근을 갖고 또 하나는 허근을 갖게 하는 그런 정수 k. k는 공통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정수 k 값의 합을 구하여라. 자, 그럼 일단 1번, 2번 2차 방정식이랑 할게요. 1번에서 먼저 판별식을 적용을 해보자면 실근을 가지기 때문에 d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리고 이런 경우는 짝수 공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k의 제곱에 마이너스 k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계산을 해주면 k제곱 날아가는 거 보이나요? 네, 마이너스 10k에 플러스 25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러면 10k가 25보다 작거나 같다. 10으로 나와주면 k는 네, 2분의 5보다 작거나 같다. 자, 두 번째로 좀 구별을 해줄게요. 첫 번째 했던 판별식은 이제 두 번째 했던 판별식이랑 식이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D1이라고 하고 두 번째 판별식을 D2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D2는 1-4AC 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얘가 허근을 갖기 때문에 0보다 작다. 그리고 K는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K의 범위를 1번, 2번 공통 범위로 계산을 해줘야겠죠.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그래서 K가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5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러면 가능한 정수 K의 값은 K가 1도 되고요. 2도 되겠네요. 그래서 합은 3이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자주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실근을 갖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실근을 갖는 경우는 D가 0보다 크면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경우고 D가 0이면은 중근인데 중근인 실근을 가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D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것이 실근을 가지게 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내용 한번 볼게요. 자, 제가 팁을 하나 넣어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에서 판별식을 활용하여 근의 꼴을 파악할 때 우리가 실수 조건인 경우에는 서로 다른 두 실근, 중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d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죠. 두 실근은 a가 0보다 큰 경우, 중근은 d가 0보다 큰 경우고 이 중근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실수인 중근이 됐었죠. 그리고 서로 다른 두 허근, 이렇게 d가 0보다 작은 경우 이런 식으로 판단을 했었는데 이때 A, B, C가 실수가 되는 조건은 무조건 필수적입니다. 예를 통해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차 방정식을 하나 들고 왔는데 여기서 먼저 D를 한번 적용해 보면 계산을 해놨죠. D는 자, i제곱 플러스 2가 돼서 값은 1이고 0보다 크게 됩니다. 그렇지만 근의 공식을 활용해서 한번 x를 구해보면 x는 자, 짝수 공식 쓰겠어요. 1분의 마이너스 b-i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용해서 풀어보면 분모를 한번 밝혀줄까요? 네, 1분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x값은 마이너스 i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이거는 허근을 가지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d가 0보다 큰 경우가 실근이라고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 이 안에 있는 이 값 자체가 d잖아요. 그래서 원래라면 개수가 실수면
a분의 마이너스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돼서 이 b가 당연히 실수니까 2a도 당연히 실수니까 여기 루트 안에만 이제 실수인가 허수인가 그것만 판단하면 되는데 이 경우는 이제 이 루트 안에가 0보다 커져서 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 부분은 실수가 되는데도 불구를 하고 이제 마이너스 i, 마이너스 b에 해당하는 친구 때문에 근 자체가 허수인 근이 돼버렸죠.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판별식은 실수인 경우에만 판단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좋습니다. 또한 이제 허수인 근 자체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제 D가 0보다 크다 작다를 판단하는데 개수가 완전히 또 허수라면 D 자체가 이제 식 자체가 계산이 되기를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ix에 마이너스 2i 이런 걸 보면 i의 제곱 마이너스 4ic 하면 플러스 8i가 돼서 아예 8i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는 이제 부호조차도 판단할 수 없게 되죠. 이 말은 이제 d를 실수인 개수에서만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붙는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참고로 붙여놓은 게 개수가 복소수일 때도 d가 0이면 중근이 됩니다. 왜냐면 여기서 이 d가 0이면 근이 이렇게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아까 예를 들었던 형태죠. d를 한번 계산해보면 i제곱 플러스 1이 돼서 0인데 역시 근의 공식을 이용하면 x 이제 바로 계산할게요. i 짝수 공식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ac니까 플러스 1이죠. 그러면 i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d가 0이 되는 경우 이 안에 게 0이 되면 당연히 이제 근이 하나밖에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근이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재미로 한번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문제 하나만 풀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x, y에 대한 2차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2차식이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대요. 그때 실수 m의 값은. 여러분, 이거는 2차 방정식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판별식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 보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2x제곱 플러스 xy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y 플러스 m을 이제 그대로 적어봤습니다. 얘가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고 생각을 하면 일단 식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볼 건데 우리가 x에 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 게 인수분해의 팁이었죠. 그러면 x의 2x제곱에 일단 x에 대해서 묶어내면 y-1의 x 마이너스 y의 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m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고요. 이 식이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는 말은 x, y에 대한 두 개의 1차식의 곱이 만들어질 거고 어떻게 인수분해 되는 꼴은 2x, x 네모, 세모식이 생겨서 2x 플러스 네모, x 플러스 세모 이런 꼴로 이제 인수분해가 될 거란 말이죠. 어찌됐든 간에 만약에 인수분해가 된다면 네, 된다는 보장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긴 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런 아이디어를 쓰는 거예요. 이거는 는 0을 붙여주면 방정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방정식이고 x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인수분해로 방정식의 해를 쓸 수 있었으니까 x는 마이너스 2분의 m 또는 마이너스 세모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 있잖아요. 방정식의 해를. 그런데 이 방정식의 해는 어떻게도 구할 수 있었느냐 하면 인수분해가 아니라 근의 공식으로도 구할 수 있었죠. 그러면 이제 근의 공식으로 구해보는 거야. 근의 공식으로 구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2a분의 마이너스 b에 해당하는 게 이제 y-1입니다. 마이너스 y-1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D에 해당하는 값이 나오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풀어냈을 때 루트가 없어지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이 D가 적당한 어떤 1차식의 제곱이 안 되고 그냥 적당한 루트가 풀리지 않는 식이었다면, 근이 어떤 식으로 나오겠어요? 루트로 나온다면 이 값도 무슨 4분의 뭐 마이너스 y 플러스 1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뭐시기 이 루트가 안 풀리는 복잡한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인수분해 된 형태라고 볼 수 없죠. 깔끔하게 얘는 어떤 형태일 거냐면 2분의 적당한 이 네모는 1차식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 루트가 풀려서 나올 수 있게 적당히 D의 값은 1차식의 제곱의 꼴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이 과정을 보고 D를 계산해 주겠습니다. D는 y-1의 제곱에 마이너스 4ac 8에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a 되겠습니다. 자, 암산하겠습니다. y제곱 플러스 8y제곱 9y제곱에 마이너스 2y 여기서 나오고 마이너스 16y가 또 나오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18y 자 플러스 1 마이너스 8m 얘가 어떤 거? 1차식의 제곱이 돼야 된다. 자, 이제 여기서 한번 봤을 때 이 값이 1차식의 제곱이 되려면 또다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얘는 적당한 1차식의 제곱이면 y에 관한 1차식이겠죠. 그리고 9y 제곱이 있으니까 뭐 3y 플러스 뭐 적당한 별의 제곱이 꼴이 될 겁니다. 이 말은 얘는 0을 생각했을 때 y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할 수 있고요. 이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진다라고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구했을 때 어떤 형태가 돼야 된다? D가 0인 꼴이 돼야 된다. 헷갈릴까봐 한 번 더 생각해서 적겠어요. 얘는 만약에 적당한 1차식이 제곱이 되려면 이런 꼴이 돼야 되고 얘가 0이 되는 방정식을 생각한다면 y는 마이너스 3분의 별이 되잖아요. 그리고 중근이 되는 형태니까 y에 관한 이 2차식에서 d를 한 번 더 적용을 한다는 거죠. 얘를 이제 새로운 또 d니까 d-라고 적용하겠습니다. 그래서 d-를 적용해 보면 d-는 4분의 d-를 쓰면 되겠습니다. 18에 반 나누면 9죠. 9의 제곱 마이너스 ac 9의 1 마이너스 8m 얘가 0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81 마이너스 9 플러스 9를 일단 한번 나눠주는 게 낫겠네요. 9 마이너스 1 마이너스 8m은 0이 되고요. 네, 8 플러스 8m은 0이 돼서 m은 마이너스 1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m을 마이너스를 한번 넣어보면 결국 9y 제곱 마이너스 18y 플러스 9는 9y 제곱 마이너스 y 플러스 1이 돼서 9의 y 마이너스 1의 제곱이고 결국 3y 마이너스 3의 전체 제곱이라고 할 수 있게 됩니다. 얘가 이제 3의 제곱이니까 제곱 안에 넣어준 거죠. 그러면 결국 우리가 알고 싶었던 이런 3y 플러스 별의 전체 제곱의 꼴로 인수분해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m은 구했고요. 이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1차식의 제곱에 해당하는 애가 이 d가 되는 거고 얘가 결과적으로 뭐가 되는 거냐?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얘가 3y-3의 제곱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d가 풀리면서 4분의 마이너스 y 플러스 y 마이너스도 한 번에 풀게 마이너스 y 플러스 1에 플러스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3이 돼서 이 네모 세모
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되는 거죠. 4분의 굳이 이제 다 적어보자면 플러스인 경우는 2y-2, 또 4분의 마이너스인 경우는 마이너스 4y에 플러스 4. 그래서 뭐 2분의 y-1 또는 마이너스 y 플러스 1로 이제 x 값이 나오고, 그러면 얘가 이제 뭐 마이너스 네모에 해당하는 거, 얘가 마이너스 세모에 해당하는 그런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수분해된 최종식을 한번 구해봐라 면 이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서 구해도 되고, 이 m을 대입을 해서 새로 또 인수분해 해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인수분해가 된다면 이제 네모식을 한번 적어보면 2x에 뭐 플러스 네모에 해당하는 식을 생각하면 플러스 이제 마이너스 네모가 2분의 마이너스 네모가 y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네, 마이너스 y 플러스 1 이렇게 들어갈 거고, 마이너스 네모가 마이너스 y 플러스 1이었으니까 얘가 y 마이너스 1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인수분해가 될 것이다. 이것까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뭐 기계적으로 이제 푸는 친구들이 많은데 조금 따져볼 필요가 있어서 이제 한번 선생님이 정리를 해줬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숙제가 있습니다. 숙제는 오늘 필기를 찍어서 사진 파일로 이제 과제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틈틈이 이제 문제를 복습 삼아 문제를 좀 풀어보세요. 오늘 판별식까지 배웠으니까 이제 유형별 문제 판별식까지 한번 풀어보는 게 나중에 좀 여러분이 부담이 좀 덜할 겁니다. 단원이 끝나고 전체 문제 풀이도 해주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모두 수고 많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